해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찍은 이 사진 속에는 지하철에서 좌석을 책상 삼아 다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도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커뮤니티까지 전파되어 숙제 못한 초딩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는데요. 네티즌들은 댓글로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공감된다. 모두가 한 번쯤 저랬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진 속 아이들을 귀여워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고 그저 재미서 했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사실 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포인트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만 것일까요?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진을 보고 외국인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것을 보고 까무러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면 아이들만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들끼리만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치안의 수준 차이 때문이었죠. 해외, 특히 서구권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숱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주거나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가는 장면이죠. 그 집만의 스타일이라기엔 수많은 미디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이 혼자 등하교하는 장면은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가 아니냐 싶으실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이가 혼자 다니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이가 혼자 다니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다니거나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고 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성남과 서울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마우리시오 몰리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숙소에서 구단까지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기절초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 몸짓 발짓까지 해가면서 말을 걸어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든 이 여자아이를 지키려고 따라 걷고 있었는데 학교에 도착하니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거나 혼자서 학교로 오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각을 면치 못했던 몰리나는 이래서 늦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자 당혹감을 떨치지 못했는데요. 구단에서 직접 콜롬비아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다른가를 가르쳐주고 나서야 납득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몰리나는 인터뷰 도중에 당시를 상기하며 콜롬비아에서 아이를 학교에 홀로 등교시키는 건 사실상 그 아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다니는 것을 보지만 한국에 와서 이를 처음 본 외국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몰리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느 외국인은 자신의 경험담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경험담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K-드라마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 K-드라마에 푹 빠졌어. 그 뒤부터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을 보고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인 친구를 만들었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만나자는 약속까지 잡게 됐지. 마침 나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해외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택했어. 그렇게 곧장 비행기 표를 예약해서 일주일 뒤 바로 떠났어.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드디어 가게 된 거야. 너무 들떠서 걷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게다가 한국은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밤에도 놀러 다닐 계획까지 세웠지. 약속한 대로 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덕분에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갈 수 있었어. 밥을 먹고 난 다음 창덕궁에 가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 듣던 대로 또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쾌적하고 안전했어. 어떤 역에 정차해서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타는데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타더라고. 그런데 그대로 문이 닫혀버렸어. 세상에, 아이의 보호자는 못 탔는데 저래도 괜찮은 건가? 걱정돼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하더라고. 상황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친구에게 저 아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대답하더라. 너무 태연해서 어이가 없었지. 아니,
저러다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떡해?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누군가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주시하고 있었어. 마침 그 아이도 우리가 내릴 역에서 같이 내렸고 같은 출구로 향하기까지 했어. 참 신기하게도 동선이 겹쳤는데 앞서 가던 그 아이가 벼랑간 어떤 건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 간판을 보니 학원이더라고. 아마 그 애는 학교가 끝난 뒤에 학원으로 향했던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나지 않아? 초등학생 아이가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이동한 거야. 난 너무 신기해서 미국에 있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느라 바빠졌어. 친구는 나한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었어. 한국 여행 경험은 무척 좋았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강렬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 중이야. 나만 신기한 거 아니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지하철에 혼자 있는 초등학생을 목격하고 소름 돋은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일화들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댓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달아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바깥에 나오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부모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특성이 있죠. 70년대에 4살에서 6살 때 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길 한가운데서 빽빽 울어댄 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럼 항상 누군가가 다가와서 항상 경찰서에 데리고 갔고 저는 경찰서에서 과일 먹다 잠들면 항상 부모님이 애타는 모습으로 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경찰서에 데려다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난 초등학생이 혼자 다니면 위험한 나라가 많다는 걸 알고 더 놀랐다.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도시에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창궐하고 지하철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의 거리에서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으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내부도 밝고 안전하죠. 설령 누군가 소매치기를 한다고 해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당장 검거당합니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밤중에만 취한 여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으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주 대놓고 퍼질러져 자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줍니다. 이상한 짓을 시도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경찰에 잡힙니다. 해외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별일 없는 편이죠. 설문조사 결과 75%의 국민들이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일까 싶었던 한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은 당연히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번화가보다는 좀 더 으슥하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골라서 돌아다녔는데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요.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남겨주었죠. 서울에서 혼자 걷는 건 안전하다고 느껴져. 심지어 홍대에서 충무로까지 걸어갔는데 6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 밤에 말이야. 나도 똑같이 생각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한국에 대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떠올리면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을 떠나기 싫어질 것 같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는 마.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외국인이 등장하는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브라질 사람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치안 쪽으로 화제가 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치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새 차를 사도 걱정이 안 돼요. 브라질에선 새 차를 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이 되거든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밖에서 아내가 휴대전화랑 중요한 서류들을 놔둔 걸 깜빡했다가 30-40분 뒤에 찾으러 갔는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브라질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하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뉴스만 봐도 흉흉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흉흉한 사건이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면 어지간히 스케일이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애초에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별 지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알아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안전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서구권의 선진국들이나 치안 문제를 겪는 나라들에서 한국의 훌륭한 치안 기술을 배우러 연수 오는 경찰들과 검사들이 많을 정도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